네. 저도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그 장원준이라는 캐릭터와 그 다음에 그 아바타 캐릭터 거기 안에 섞여 있는 이제 유머 코드들이 이제 실제 현실적인 거랑 얼마나 그 싱크가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경험에 좀 몰아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그 파워 섹시 캐릭터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원준이는 백승기의 한 90% 정도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구에서 저는 일단 호구는 확실하고요. 정말 많은 호구 짓을 했고 여기 가이드북에도 제 호구 역사가 연도별로 다 나오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호구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연애를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나 이제 완벽히 100% 일치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제 나름대로의 이제 대단한 결단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요. 저는 수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지 아닙니다. 저는 많진 않지만 손에 꼽을 수 있고 90년대 아마 20세기 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식 선상에서 밝히는 이유는 제 영화를 보고 가장 기뻐해 주시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께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걱정을 하시고 너무 걱정을 하셔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엄마 나 해봤어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기회가 있으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섹시 아바타라든가 그 어떤 그 선호, 그 악당 캐릭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원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제 개인적인 연애사에 있어서 어떤 굉장한 어떤 결핍, 열등감, 트라우마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온 캐릭터예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정말 후회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었어요. 열등감의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사랑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고백한다고 뭐 다 사귀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사랑했는데 안 받아줬던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하필이면 극중의 선호 같은 이제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쟤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바른 부모님 밑에서 올곧게 자란 제 가치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게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배신당한 기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정말 잘못된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어떤 주는 법, 고백하는 방법, 그런 거에서 모든 자신감이 다 차단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스스로 좀 해결해보고자 이런 원준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자. 근데 보시면 이제 끝까지 버튼을 누르는지 마는지도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랬는데 안 됐고, 심지어 너무 큰 사건을 목격했고, 그런데도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자한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답장이 오면 전 바로 보냅니다. 왜냐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답장이 왔으니까 빨리 대답해줘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답장을 그렇게 빨리 보내면 안 돼요. 몇 분 있다 보내세요. 소위 말하는 정말 밀당이라는 걸 요구를 하는데, 사실 밀당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좀 불친절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게 이 가치관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금도 좋아하고 사랑하려면 지금 나를 버리고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내가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러울 만큼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앞에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극장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에서 보니까 그 당시 상영하는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011년, 12년 이 정도 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제작은 금방 됐는데 어떤 개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데서 좀 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건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대를 사랑합니다도 있고 그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네, 아이들 개구리 실종 사건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이 장면을 촬영했을 때가 2011년 1월이었어요. 거의 지금 12, 13, 14, 3년 반 전에 촬영을 했고요. 그때 또 촬영도 다 마쳤었고 편집을 그 이후에 한 1년 가량 했고요. 재작년도로부터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좀 정말 이 스토브란 영화는 저는 지금도 되게 기적 같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 중간에 한번 사건이 있어서 반 이상 찍었던 걸 새로 찍은 거예요. 네. 중간에 여배우분이 다른 여배우분이었는데 중간에 찍다 갑자기 그냥 사라지셔가지고 다른 여배우를 찍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찍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계속 그런 영화인데 영화제도 저희가 내는 족족 다 떨어지고 정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부천 영화제 가게 됐고 영화제를 갔으니까 당연히 배급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또 배급사들에게 연락이 없고 뭐 해갖고 또 배급 포기하고 이제 제목 좀 야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우리가 뿌리자 막 이러고 거의 스스로 이제 손잡고 아까처럼 이렇게 손잡고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저희 배급사 대표님께서 탁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기적같이 배급까지 오게 됐고요. 예. 제작은 3년 전에 제작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관객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여배우님은 왜 중간에 사라지신 거예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있을 때였어요. 네. 영화를 해보겠다고 서울에 가서 막 사무실도 얻어보고 막 좀 헛돈을 많이 썼었어요. 네. 잠깐 동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통장에 딱 100만 원이 남았을 때 이거 영화 찍으려고 서울 올라왔는데 영화는 한 편도 못 찍었고 돈은 다 썼고 100만 원 갖고 그냥 인천을 내려가자니 뭔가 좀 창피하고 마지막 총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세를 더 내볼까 아니면 그냥 갖고 내려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 갖고 찍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되게 절실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아까도 이제 위기에 몰리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저도 그 100만 원 남았을 때가 2010년 겨울 그때가 이제 가장 강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배우고 다 스텝이다. 내가 갈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영화 촬영지고 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은 지금부터 다 영화 소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변에 분들이 얘기해주는 거 어느 하나 소리 듣지 않고 다 영화 속으로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을까. 아까 보시는 그 포장마차가 저희가 실제 자주 가는 포장마차고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국물 2번 떠먹고 키스하는 장면은 실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해준 실제 목격담을 저희가 그대로 영화로 보여준 거고 노래방도 실제 저희가 자주 간 노래방이고 그 노래방 주인 실제 노래방 주인 같이 저랑 밥을 먹었던 부모님은 실제 부모님 실험실에서 이 친구랑 저랑 몸 갈아탈 때 뒤에서 흐물거리고 있는 아바타 그 파란 아바타는 이 친구의 친동생 네. 제일 연기 열연을 하시는 네.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처음에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00만 원 갖고 모자랄 만큼의 값어치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도와주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지역 사회가 만든 영화입니다. 공동체 영화, 뭐 마을 영화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배우가 그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너무 절실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정말 장비라고 해봤자 딸랑 그냥 60만 원짜리 DSLR 카메라 한 대 전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배우분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어요. 다른 영화에서 좀 단역으로 출연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가 보통 그래도 아무리 저예산 영화 현장이라고 해도 가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뭐 조명팀도 있고 연출팀도 있고 뭐 이렇게 촬영팀도 있고 나름대로 구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정말 딱 갔더니 그냥 그 조그만 카메라 한 대 갖고 6명이서 막 찍고 있고 조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막 감독이 자기가 찍다가 갑자기 주인공 해야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건 네가 안 나올까 네가 찍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찍고 막 이러니까 좀 황당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한 70% 정도 찍고 한 2, 3일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내가 출연하는 게 손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찍다가 중간에 가셨다는 건 아 이런 작품에 차라리 내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프로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연 중간에 이제 갑자기 사라지셨고 그 중간에 이제 몇 번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만류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이 영화를 접을 뻔했어요. 왜냐면 같이 고생해준 스태프들 너무 추운 데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감히 제가 다시 가가지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찍자. 아 차마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때 진짜 솔직히 실제로 화장실 가고 혼자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고맙게도 스태프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 자기네들은 정말 괜찮으니까 다시 찍자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찍어봤으니까 더 잘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돈 한 푼도 못 주면서 과감하게 또 오디션도 엽니다. 말이 오디션이지 면접이죠. 그냥 이제 너무 신기하게 10분이나 너무 예쁜 배우분께서 10분이나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때는 이제 딴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인성을 중심으로 이분의 댐댐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해서 진아 씨가 뽑혔고 나머지 9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정말 무예산 영화에 이렇게 오디션을 봐주러 와주신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분들께 따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공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너무 와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역할이라도 만들어드리겠다. 작은 역할이라도. 그래도 함께 하시겠느냐 해서 남으신 분들이 이제 뭐 조한철 박사 앞에 있는 주주, 그리고 아내, 박사의 아내, 야 밥 먹어, 박사의 아내,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외국 요원들 둘이 왔을 때 여자분 한 분 같이 계시죠. 그분. 이 친구가 막 여자들 꼬시는 여성분들, 다채로운 여성분들이 원래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다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영화가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서 도망간 여배우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디선가 이 영화를 꼭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남자분. 예, 영화의 그 소재라든지 중간에 뭐 식사할 때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자막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저희 독립 영화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렇게 노트에 고이 적어놨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재밌는 영화 다른 소재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혹시 더 재밌는 것들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것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를 적어놓고 찍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대사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놓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뭐 이 친구가 무인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지에서 너무 이제 감독이 관광 가이드라고 봤을 때 배우가 관광객이고 자 지금부터 에펠탑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건 에펠탑 이렇게 너무 친절한 연출 방법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정말 관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정말 가이드가 없이 자 여기는 위험지기니까 가지 마시고 저쪽 위주로 보세요. 이 정도만 크게 얘기해줬을 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훨씬 더 모험심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지금까지 보신 이 배우분들이 너무 개개인이 갖고 있는 평상시 역량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어떤 연출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출을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편이에요. 제가 없으면 없는 거를 부끄러워서 감추지 말고 없는 걸 차라리 그냥 대놓고 내놓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자막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모님이 사실 연기 경력이 없지 않으세요. 제 단편 100편에 출연을 아주 골고루 출연하셨고 한 10년 정도 저랑 굉장히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두 배우분의 단점은 치명적으로 연기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대사만 하면 웃으시고 아버지는 대사를 열심히 하는데 안 들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차라리 한국 사회의 밥상 문화를 한번 오히려 자막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게 나왔고 오히려 그 두 분이 연기를 잘했으면 안 나왔을 장면인 것 같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어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들, 그러니까 아이디어 왜 그 발명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불편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을 주로 저는 핸드폰에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연출을 할 때 이제 배우분들한테 공개 잘 안 하는데 가령 뭐 이렇게 가다가 거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란 표현이 좀 격한 표현인가요? 아니 괜찮은 건가요? 뭐 아무튼 뭐 노숙자 이상한데요. 뭐 아무튼 좀 어려운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카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움은 주고 싶은데. 그럼 막 그때 그런 생각해요. 아, 이런 분들이 카드기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영화 속 장면에서는 꼭 좀 이렇게 막 전문화돼서 이런 분들도 카드기 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장면을 꼭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서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차기작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차기작 촬영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마친 상태고 그 저희 영화를 사실 이게 컨택해 주신 저희 대표님 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영화 만들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영화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저희 걸 보고 사람들이 영화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UCC 그냥 가볍게 찍는 영상들 정도로만 보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영화 언어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좀 반기지 않고 영화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막 저희끼리 영화제도 만들고 우리 영화를 틀 수 있는 극장까지 따로 만들었었어요. 슈퍼를 인수해가지고 13평짜리 슈퍼를 동네에서 인수해서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막 해서 동네 극장 DGB라고요. 뜻이 뭔가요? 동네 극장 빅토리. 그래서 그 극 중에 나오는 왜 DGB에서 봐요 막 그러잖아요. 실제 저희가 차렸던 동네에 있는 극장이에요. 아주 좁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극장이었는데 저희 영화 전용관이었는데 뭐 그만큼 너무 우리 영화를 영화로 보이게 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영화로 안 봐줬는데 이 스토브라고 하는 영화를 이런 어떤 영화판에 얘네들도 영화입니다라고 해서 극장에 걸어주시는 거 이거 전 굉장한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토브를 틀고 있는 10몇 개의 극장들이 저는 정말 대단한 극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영화를 배급해 주시고 있는 엔나인 필름 저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브 찍는데 얼마나 들어갔냐고.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 갖고 시작했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들을 다 재화로 객관화시키면 한 500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작품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2배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라. 영화를 만드시는 다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영화의 단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저 영화는 되게 싸구려 영화 같은데 하는 것도 1억 이상 들어간 게 많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은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저희한테 10분의 1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스토브의 2배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에게 1000만 원이면 해외 로켓이. 그래서 실제 해외 로켓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시대물. 사실 시대물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제목이 이제 시발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발역 할 때 그 시발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의미고 놈은 사람 놈자자. 그래서 유인원에서 현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한 첫 번째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대역사 서사극이고요. 이런 시크무비지만 굉장히 스케일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발놈은 지금 네팔, 태국, 제주도, 구럽도, 설악산, 강화도, 만이산, 그 동네 뒷산까지 총 7군데의 해외 로케를 다 돌고 지금 촬영을 마쳤고요. 아마 내년 여름쯤부터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희영 배우님도 나오시나요? 그 작품에서는 이제 손희영 배우가 단독 원 주인공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그 시발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노출로 시발놈으로 나오고 우리 조상으로 나오고요. 주로 감독님 영화에서는 주로 벗고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여기서도 벗고 그 시발놈에서도 벗고 그리고 또 보통 연기하게 되는 캐릭터들이 현존하지 않는 캐릭터들 다 그런 것들 그래서 더 재밌고 더 같이 있는 건 사실 유명한 배우분들이 언제 시발놈 이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여기 먼저 한두 분 질문 받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영화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제목을 스토브라고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영화 제목이 가장 늦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고 편집까지 끝나는데도 영화 제목은 안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촬영 기술 상업 영화에 안 되죠. 배우 연기 인지도, 감독의 연출 능력, 조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안 되죠. 왜냐하면 자본으로 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딱 하나, 정말 이런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이 정말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목은 잘 짓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장명수 가서 지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라도 정말 센스 있게 잘 지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신중에 신중을 구해서 한 50가지 후보를 놓고 뭐 호구전, 뭐 내 호구를 소개합니다. 뭐 호구 들어간 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스토고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제가 어떤 여고생하고 채팅을 하다가 아 원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상황에서의 학생과 채팅이 대화하던 아니라 도중에 제자와 제자와 그렇죠. 제가 좀 다르게 그래서 제가 학생과 이렇게 건전한 대화를 이제 사이버상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영화 제목을 같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스토브라는 제목은 그 학생이 영감을 줬습니다. 네. 뭐 풋사과 뭐 이런 뉘앙스가 좋을 것 같다고 풋사과 풋토구 스토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생이 오히려 되게 어린 학생이 영감을 준 작품. 네. 네, 여기. 저는 되게 날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UCC라기보다 오히려 미디아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미술을 하신 아, 분이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독님은 몇 번 연애해 보셨어요? 그 연애 기준을 지금 우리가 심플하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서로 합의하에 그 사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했을 때 1일 이상 된 것들, 그죠? 뭐 3일 친구도 사귄다고 쳤을 때 4번 해봤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연애를 오랫동안 쉬고 계셔서 이 영화를 찍고 어떻게 유명해져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화가 잘 돼서 감독님이 꼭 연애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 짚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바깥에서 궁금하신 점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채는 꼭 네. 오늘째로 이제 제가 개봉 3일째예요. 그래서 이 관객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게 관객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처음에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웠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을까봐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빨리 만나고 싶을 만큼 지금까지 만난 3일 동안 만난 관객분들의 표정이 너무 다들 좋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14년에 군대를 제대하면서 여름에 딱 이맘때 군대를 제대하면서 반드시 영화 감독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의 꿈이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으로 이어졌고요. 이 영화만 놓고 보면 한 3년 걸렸는데 그 와중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의 에너지와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진정한 완성은 오늘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영화가 아무리 많은 분들에 의해서 촬영되고 편집되고 만들어지고 배급이 돼도 그걸 누군가가 봐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저와 함께 이 스토브라는 영화를 함께 완성 지어주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패기 있고 재밌는 작품 많이 만드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극장 찾아서 관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판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빈자리가 전혀 빈자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저한테 느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영화 바라볼 때 바라는 점이 굳이 좀 하나 있다면 그 영화는 좀 삶이랑 다르지 않다 좀 느껴요. 사실 삶이라는 게 다 멋있고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사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다채롭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살만한 가치도 또 느끼기도 힘들 테고. 근데 영화라는 것도 사실 정말 멋있고 잘 만든 어떤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영화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면서 좀 삶처럼 좀 이렇게 영화도 다채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영화를 삶처럼 즐기시길 원한다면 좀 더 시야를 넓히시고 좀 높은 퀄리티의 영화, 그리고 높은 곳만 향해 가는 영화보다는 좀 좌우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관람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이 영화를 보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화가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바깥에